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금탁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심사 네. 약 7시간에 걸쳐 됐고요. 영장 발부는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죠. 먼저 영장 발부 사유가 궁금합니다. 허 변호사님,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발부 사유가 뭐고 또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11개 범죄 사실은 크게 나눠보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녀의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7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와 6시간에 걸친 서류와 물증 검사들을 통해서 증거 검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하게 소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예. 먼저 혐의가 상당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 인정된다, 이런 3가지인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맞습니다. 봐요. 앞서 변호인 측이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재판에 임했고 뭘 변론을 했는지 네. 상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 굉장히 많은 쟁점을 다퉜을 치열하게. 것 같은데 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과 변호인단이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실제 법원의 재판은 아닙니다만 아직 기소 전 상태, 구속이 됐지만 20일간의 이제 구속 수사를 더 받고 나서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소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검찰의 승리로 오늘 아침에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리적 다툼을 우리가 미니 재판이라고 부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툰 거니까요. 뭐 이제 PPT까지 동원돼서 치열하게 11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유죄다 입장일 것이고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왜곡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이제 총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개의 정황인데 지금 사모펀드는 좀 물음표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 이제 범죄 소명은 물음표인데 오전에 처음 시작된 게 주로 동양대 표창장에서 비롯된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행사, 이 부분 업무 방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사모펀드는 어제도 분석할 때 조금 검찰의 입장이 약해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금액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업무상 횡령을 빼고 나면 자본시장법 관련 2개의 혐의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입장의 피해자라면 단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본시장법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운영자여야만 하고.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실소유주 여부가 입증됐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 오히려 이제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 부분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이 영장 발부 판사는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지엽적으로 딸려 있는 문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에 딸려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거를 위조 교사했고 또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보도 내용 중에서 뭐 PC를 반출했다든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했거나 시도했다든가 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또 노트북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고 압수수색이 70여 군데 이르렀던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 것이요.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했으니까 인멸할 증거가 별로 없다. 그래서 구속 사유 없다라고 보는 하나의 단초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과 많은 이제 뭐 서류 문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가 오늘 아침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여지들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제 연합뉴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각될 것이다. 법조인 전문가 뭐 거의 한 절반 구속될 것이다. 법조인 이 변호사들 또 이 전문가들이 한 절반. 저는 어제 좀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다만 한 가지는
지난주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휘하고 있는 수사이고 내가 승인하고 내가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봐 달라. 결과로 말하겠다.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 정도를 얘기했다면 한 방이 과연 없겠는가. 예. 이런 이제 어제 의구심은 남아 검찰 쪽에 있었거든요. 자신 있었다. 결국은 예. 오늘은 뭐 검찰이 일단은 구속 여부의 분수령은 이기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영장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앞서서도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뭐 증거 관련된 조사 검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것들을 6시간 정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한 후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와 비교를 해보면. 예, 이게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건이 굉장히 방대하거나 그다음에 예. 쟁점이 많고 그리고 증거가 많으면은 검토하는데 더 한 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건이 아무리 커도 당사자가 모든 걸 다 인정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약 7시간에 걸쳐서 검찰과 그리고 변호인 측이 상당한 공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은 방대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70군데 정도의 어떤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분량이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기록 검토가 아마 쟁점 정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오히려 정작 기록을 검토하고 점검을 검토할 때는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혐의나 쟁점에 비해서는 검토 시간이 오히려 짧게 걸렸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평론가님 이 부분 꼭 짚고 가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네, 네, 법원에 네.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네. 영장 발부하는 데 예.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 측 다 관련 서류를 제출, 뭐 서류 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이 네, 네,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그렇죠. 법원도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문제는 법리적인 영역, 외적인 영역이에요. 부가적으로. 이건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가 구속 생활을 견딜만 하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영장을 다투기 직전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는 정경심 교수 측은 계속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해왔고 그 딸의 방송 인터뷰에서도 어머니는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영국 유학 생활 시절에 큰 사고를 당했던 안타까운 예. 내용도 나중에 전해졌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검찰하고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의료 기록을 제출해라. 공방을 또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럼 이제 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문제인데 예. 어제 저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조금은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은 모습 아닌가. 왜냐하면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맞습니다. 됐는데 예. 굉장히 그래도 건강상 이상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예.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경우에는 이제 목에 기부스도 하고 최근에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좀 하나의 구속을 피하려는 이유로 되는 경우에는 예. 뭔가 가시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또 국민들의 비판이 예. 가해지죠. 왜 재벌 총수들은 항상 휠체어에 앉아서 법정을 드나드느냐 이런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정경심 교수는 상당히 좀 자신을 수습하고 나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 7시간 가까운 심사가 끝나고 나갈 때는 또 안대를 하고 그쵸.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예. 사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7시간 장시간의 심사를 다투는 과정에서 몸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일단 법원은 구속 사유에는 건강은 이유 없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적부심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판이 시작되면 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재판이나 수사에서는 구속 적부심 다툼이나 혹은 보석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는데 요즘에는 좀 인권 부분이 신장돼서 그런지 왕왕 나오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또 이것을 뭐 신청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 측이 이 건강상 문제로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용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합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상당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의사 출신의 검사를 투입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호소하고 있는 그 뇌종양이라는 것이
음성이 아니라 양성으로서 일반 무록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뇌 CT나 뇌 MRI를 통해서 그리고 진료 기록부 판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재판부에 어필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문제겠지만 건강은 분명히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 번 더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정경심 교수 법원에 들어가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재판으로 밟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진행될 어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었잖아요. 결과를 네네. 기다렸고 네. 그리고 결과 나오자 바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지금의 어떤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그 구치소 내에서 어떤 다른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어떤 배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어제 구인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구금이 된 것인데요. 예. 구금이 되게 되면 이제 먼저 여성 교도관의 입회하에 전체인 예. 신체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뭐 가능성 등을 이게 따져서 독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인실 이것을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내무 의무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수용 그 방법을 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지금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가 11가지인데 그중에 4가지가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 교수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네. 뭐 불러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4가지 혐의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가 서울인권법센터에 소속돼 있었을 때에 그때 발부했던 인턴 정명서 그리고 이것이 또 조국 장관이 사용하는 PC에서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실직 소유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코링크 프라이빗 이쿼티 관련하고 그다음에 WMF라고 하는 FM이라고 하는 이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일정한 어떤 지위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어떤 예. 재산들까지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들 그리고 WFM 주식을 12만 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한 7천 원 정도 되는 것을 5천 원에 12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뇌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부인의 일부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네, 또 그걸 네. 넘어서 더 많은 조력을 해줬는지 뭐 이런 네. 내용이 다툼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불러 조사를 예, 예. 한다면.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서 이제 하나만 정정하면 이게 어제 좀 뒤늦게 확인된 사실인데 WFM의 주식이 액면가라고 하잖아요. 통상 우리가 주식은 5천 원이 기준인데 일반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액면 분할했죠. 예. 그래서 WFM의 액면가는 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만 주를 매입하는데 많은 언론들이 한 6억 원 정도 상당의 이제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인 거예요.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6억이든 6천만 원이든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재산이고 거기에 비위가 개입돼 있다면 범죄인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수치적인 정정이 예.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애초에 검찰의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딸, 아들, 배우자 혹은 뭐 동생, 오촌 조카는 수사 과정에서 혹은 내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놨습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어찌 보면 비위를 엄단해야 되는 직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과연 깨끗한 것이냐 또 공정한 것이냐 한국 사회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 셈이라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봐야 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지금 뭐 거의 양분된 논박이 있습니다만 수사의 명분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은 필히 지금 이 오늘 아침 검찰의 승리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수령을 넘었을 뿐이고 지금 이제 결국은 정경심 교수는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고 예. 기소될 텐데 이전에 저는 20일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그 다음 수순의 수사 이 진척 단계다라고 예상을 해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왜 수사한 것이냐의 질문이 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4가지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러한 보도들은 애초에 나왔던 겁니다. 김경록 그 PB 자산관리인에게 사실은 아내의 자산관리인인데 조국 장관이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식사도 했다고 직접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고맙다라는 이야기한 것을 조국 전 장관은 의례적인 인사다. 인사를 원래 잘하는 예. 이 습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측 검찰에서는 대가성 인사 아니냐. 뭔가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은폐한 것에 대해서 또는 이것을 무마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사 한마디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엇갈린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검찰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과의 진실 공방 이야기도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네, 유시민 맞습니다. 이사장이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나서 검찰이 반박 그리고 또 유 네. 이사장이 재반박 이런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짚어주시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아릴레오가 계속 언론에 등장하고 우리가 예. 이제 두세 차례 다루고 있는데 그 이 배경 이유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이 굉장히 고강도 압수수색과 압박 수사를 지금 58일째에 이제 첫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저는 가치 중립적인 언론은 아니라고 봐요. 알릴레오가 언론은 아니죠. 유튜브 채널이고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또 유시민 이사장도 언론인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장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분명히 방어해주기 위한 이제 이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편향적이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근데 이제 언론과 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제는 이 검찰과 싸우는 직접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 거고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8월 중순에 장관으로 지명이 되는데 8월 초에 이미 검찰은 내사를 하고 있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 개혁당하고 싶지 않아 한 검찰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아니냐. 그럼 제가 더 눈여겨본 거친 이 주장은 뭐냐면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직접 확인을 좀 해봐라. 이런 이제 일침을 가한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 특히 이제 대검 대변인실에서 예. 강한 반론을 냈는데 그 여과 없이 지금 검찰의 불쾌감이 드러나는 것은 공식 직함은 이사장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무리한 주장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식에 거예요. 반하는 주장을 예, 중단하는 이런 거죠.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이 뭐 우파든 좌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가짜 뉴스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명예훼손 고소는 시행을 한 바가 있죠. 한겨레에 맞습니다. 대해서요. 예, 예. 한겨레 이제 그 허영 기자의 그 접대 관련 이제 의혹 보도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 조직 스스로가 이러한 반박 자료를 내면서 항의를 공식적으로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의중인가 아닌가가 궁금한데 사실 검찰 내 전원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이 항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예. 검찰의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이해해도 알겠습니다.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또 그에 앞서 정경심 교수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의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재판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는 네, 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조국 동생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될 건가 문제도 조국 동생의 기각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보지 네. 않았습니까? 영장 재청구 가능성 뭐 이번 주 안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영장 신문을 받겠다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범죄 사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11개 범죄 사실과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그 동생 되시는 분의 혐의가 하나는 사학비리와 관련된 배임 수재고 하나는 공사비와 관련된 배임죄 부분이라서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예.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이곳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엄연히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되었던 공무원들의 어떤
에서 우리 조 전 장관의 어떤 동생분이 차지했던 역할, 위치 그리고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해서 이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판단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금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